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들어보신 얘기인데요. 삼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재. 삼재 많이 들어보셨죠? 실제로 뭐 모르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한두 번쯤은 이 삼재라는 것이 뭔지, 그리고 삼재가 들어왔다, 삼재니까 조심하라,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. 과연 삼재가 무엇이고 이 삼재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이 세 가지 재앙이란 소리입니다. 과연 이 세 가지 재앙이 무엇일까요?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재앙인 천재, 두 번째는 땅의 재앙인 지재,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재앙인 천지인, 이렇게 해서 삼재라고 합니다. 물론 뭐 다른 분들은 또 뭐 풍재 이런 걸 넣어서 또 다른 삼재라 자연재해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, 일반적인 의미는 이 천지인 삼재,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,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, 또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쁜 재앙,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재라고 합니다. 삼재는 약 3년 동안 머물다 갑니다. 그리고 또 삼합의 띠로 봤을 때 이 삼합의 띠들이 삼재가 해당되는데, 그러면 어떠한 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삼재는 이 삼합의 띠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삼합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재라는 것은 일단은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인호술, 호랑이띠, 말띠, 개띠, 이 삼합이고요. 그리고 신자진, 원숭이, 쥐띠, 용띠, 사유축,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, 묘, 미, 이렇게 3개씩 삼합이 들어온 띠들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보니까 결과적으로 12년에 한 번씩 오겠죠. 12띠니까. 이게 이제 3년씩 들어오는데, 지금 현재는 이 사유축, 그러니까 뱀띠, 닭띠, 소띠가 이 삼재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뱀띠, 닭띠, 소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이 삼재라는 것은 전통, 그러니까 전통이나 정통 뭐 비슷한 의미인데, 명리학에서는 일단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. 주로 그 무속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교 쪽에서 조금 삼재의 의미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, 실제로 이 정통 명리학에서는 거의 삼재의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크게 비중을 두진 않는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조선시대 이 숙종 때 기록을 보면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물론 유교 성리학을 모텔해서 모든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됐지만 이 삼재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실제로. 그래서 삼재 부적이라 그래서 새처럼 생긴 건데 다리 3개 달린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재 부적으로 갖고 있기도 했고요. 실제로 삼재 때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기록에 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부적을 써서 예방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. 일단 뭐 말씀드렸는데, 이 삼재 중에서 그러면 천재는 무엇이고 지재는 무엇이고 인재는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, 천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재앙이니까 무엇이 있을까요? 하늘의 재앙이라는 것은 가뭄이 든다든지 아니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그런 거겠죠. 그래서 이 천재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지역이면 같이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. 두 번째는 지재 역시도 비슷합니다. 뭐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어떤 그 지역에 땅적인 기온 아니면 뭐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했을 때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역적인 특성이 강하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개인적인 특성은 뭘까요? 사람이 관계되는 인재입니다. 물론 삼재팔란이라서 따로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발생하는 사고, 사건, 아니면 이별이나 이혼, 또 사고로 인한 죽음,
뭐 이런 소송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 인간적인 인적인 작동을 한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주로 이 인재에 관계된 일들이 발생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다르다. 또 같은 띠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. 전체적인 그 사람의 사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이런 걸 같이 봐야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삼재인가? 삼재 때문에 안 풀리나?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. 물론 뭐 악삼재도 있고 뭐 복삼재도 있다고 하는데 뭐 삼재란 자체가 좋은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꼭 복삼재라는 것은 그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. 다만 삼재지만 더 잘 될 때 뭐 복삼재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연관성은 없다는 점 참고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삼재 지금 현재 어떤 띠가 해당됩니까? 사, 유, 축, 뱀띠, 닭띠, 소띠 이 세 가지 띠가 언제 삼재가 발생하냐면 해, 자, 축, 연에 들어왔을 때 삼재가 발생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뱀띠 입장에서는 해년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충국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충돌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변화도 많게 되고 충돌한다는 건 뭐예요?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누가 나를 갖다가 무슨 나쁜 일로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대외적으로 또 이 해는 수의 기운이고 사는 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극하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. 하지만 이 해의 기운, 물의 기운이 사주팔자에 좋은 사람한테는 실제로 필요할 때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이 닭띠하고 이 자는 쥐띠를 말을 하는데 또 2020년이 경자년이죠. 그러면 경자년에 보면 이 쥐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유축생한테는 일단 이 해자축년에는 다 삼재가 들지만 뱀띠한테는 기해년 2019년 기해년이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자년 경자년에는 뭐 크게 또 작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닭띠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닭띠하고 이 쥐띠의 자하고 기운에는 무슨 기운이 들어오냐면 파살이 들어옵니다. 파살. 파라는 것은 아까 충이라고 말씀드렸죠. 파는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띠로만 놓고 보면 쥐띠하고 닭띠는 뭐 기문, 원진, 뭐 이런 원진은 호랑이 띠네요. 기문 간살에 파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점. 그러면 이 소띠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앞에는 해당이 덜 되고 소띠는 언제 해당이 주로 되냐면 신축년 2021년에 조금 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축축 왠지 뭐 축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같은 토의 기운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크게 그렇게 영향은 뭐 안 받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래서 이 뱀띠는 이 해자축년이 조금 영향을 받고 닭띠는 자축년, 소띠는 축년에 주로 영향을 받고 물론 조금씩 받겠지만 이 전체의 기운은 수의 기운입니다. 수의 기운이고 이 전체의 기운은 삼합에서 금의 기운입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봤을 때는 금생수 기운,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한 기운은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일단 사주의 구성을 봐야 되는데 다만 조금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.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
그 나의 일간, 이게 이렇게 사주 구성을 보면 나의 태어난 이 일간 밑에 이 지지에 여기서 보시면 사유축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. 사유축 이렇게 들어갔고, 띠도 만약에 이 사유축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. 왜? 자기의 갖고 있는 기운과 띠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삼지의 기운이 들어오면 여기서도 부딪히고 여기서도 부딪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용력이 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달로 보면 이 해, 자, 축, 월에 태어난 사람,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,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이 뱀띠, 닭띠, 소띠들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조금 작용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겨울에는 운전을 할 때 조금 더 조심한다든지, 아니면 사람마다 대인관계를 할 때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자기의 주장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누구하고 다툼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조금만 피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.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해나 자축의 기운이 나의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필요할 때, 그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. 그랬을 때는 크게 삼재에 영향은 없다. 특히 이 태어난 날의 일간과 이 일지까지 해서 전체 기운을 봤는데 이 해자축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,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, 너무 어떤 뭐 무속인 집에, 무당집에 갔을 때, 점집에 갔는데 삼재가 들어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고 뭘 하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, 그때는 그 사람이 사주 자체의 구성을 좀 보고, 안 좋을 때는 뭐 간단하게 부적을 쓴다라든지 뭐 이런 걸 하시면 되겠지만,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불편함 없고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이럴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, 어쨌든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만약에 이 해자축 기운이 이 띠에 해당되고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기운이면 오히려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. 다만 해자축월 겨울, 그러니까 음력으로 따지면 음력 10월, 11월, 12월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, 운전 아니면 다툼 아니면 뭐 어딜 갔을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, 어떤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, 또 부부관계 서로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도 그때는 좀 참고 지나가신다고 하면 별탈 없이 잘 지나갈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삼재에 대해서 간단하게,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. 그게 만약에 조금 찝찝하고 걱정스럽다고 하면 그냥 삼재 부적 정도 하나 써서 액땜한다고 생각하시고 갖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다만 무슨 살, 무슨 뭐가 들어왔으니까 삼재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안 하고 뭐 구술 안 하면 안 되고, 뭐를 해서 조상을 어떻게 모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한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꼭 그게 한다고 해서 꼭 풀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럴 때는 바로 그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순간 그걸 결정해서 하지 마시고,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정 안 되면 그냥 부적 하나 정도 써가지고 갖고 다니시라,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삼재 무사히 잘 지나가시길 바라고요. 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삼재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